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좀 연결해서 할게요. 해독이란 무엇인가를 전체 큰 테마를 먼저는 내가 고객한테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날 때마다 해독이란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해독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해독이 뭐예요? 자, 말 그대로 해독이라는 거는 독을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 그대로 보시면. 자, 근데 독소가 어디에 쌓이냐라고 봤더니 내 몸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독소가 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 때가 끼면 때 빼는 거죠. 목욕탕 가서. 이 독소는 어디에 쌓여요? 우리 내부 장기에 쌓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야지만이 오장육부가 깨끗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여기까지는 이해를 시켰는데 이 독소가 어떻게 우리가 쌓여가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독소의 종류를 인지하는 겁니다. 자, 고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독소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또 몰라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독소가 뭐예요? 아시는 분? 독소가 뭐야? 독 달린 거지. 자, 그러면 독소를 쉽게 설명해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뭐냐면 외부 독소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나 감정적 내부의 독소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독소를 내부 독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유입이 되니까 외부에서 유입될 때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입되는 경로가 첫 번째는 눈이나 그 다음에 코나 입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피부로 계면 활성화제, 뭐 샴푸, 린스, 화장품들은 주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유입되는 독소들이 우리 몸 안에 쌓이면 어떻게 되냐? 이 독소로부터 뭐가 발생을 하냐면요, 세포에 염증, 이게 조직이 패이면 궤양, 유전자 손상이 되면 암세포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위장세포가 공격을 당했다, 독소로부터. 그러면 위염, 패이면은 위궤양. 유전자 손상이 있어서 10년, 20년 뒤에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악성 종양으로 해서 암세포로 발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독소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거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염증, 궤양, 암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 이때, 자, 독소로부터 세포가 염증이 오는 과정, 이 과정은 산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해 보면 배수관이 오래되면 녹슬고 부풀어 오르죠. 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또 사과도 깎아보면 갈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가 끊임없이 우리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면 산화되는 증거가 뭐냐면 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암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현대의학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산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근본 물질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세포의 핵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들이 핵에서 만들어지고 또 간에서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화의
효소를 만드는 원재료, 단백질을 또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효소들은 끊임없이 몸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 산화를 막아주는, 자, 요런 뿔 달린 산소, 요런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 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효소가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조효소, 미네랄이 그 스위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번 강의를 한번 더 참조를 해주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독소가 유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음식 독소라고 하는 거죠. 자, 음식 독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자, 햄버거를 먹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에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햄버거를 먹으면 밀가루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글루텐이라는 점막을 딱딱하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죠. 소들은 뭘 먹고 자라요? 예, 주로 사료나 풀을 먹고 자라죠. 근데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 오메가6 성분이 훨씬 체내 축적이 많이 된답니다. 자, 옥수수 사료 안에는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가 비율이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메가6가 분해되면 우리 몸에는 염증, 통증,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나는 햄버거를 먹었는데 염증, 통증, 혈전을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삼겹살을 먹었는데 그게 늘어나요. 내가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염증이 되고 통증이 되고 혈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맛있게 먹지. 이게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분해되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음식 독소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산화되지 않게 못 뿌려요? 거기다가 방부제 같은 거 뿌리고 또 아질산나트륨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먹는 것 안에는 보존료라든가 첨가물들이 엄청 들어있다는 거죠. 내가 고기 한 점 먹으면서 첨가물이 0.2g, 보존료가 0.3g, 정색색소가 2g. 이거 생각하면서 먹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음식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소로 쌓여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제일 심각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먹는 단백질, 여기에서 가장 큰 독소가 많이 나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분해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꼭 안 배운 것처럼 한 말도 안 하시네요.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분해돼요. 그리고 이게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 암모니아하고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가지고 요소라는 형태로 바뀌고요. 자, 아미노산은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가지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항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안 만들어내려면 단백질을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고기를 먹었더니 독소도 생기고 영양소도 생겨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손해보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서 늘어난 피가 깨끗해질까요? 탁해질까요? 탁해지겠죠. 자, 여러분 고기 안에는 또 핵산이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게 생겨요. 자, 핵산이 분해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요산. 이 요산은 바늘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엄지발가락 뭐 이런 관절 사이사이에 삭히면 관절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통풍성 관절염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활성산소를 막아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려면 항산화 효소의 근본 물질이나 산화를 막아주는 영양소들 이런 거를 끊임없이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일, 야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의 특이한 내재 영양소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카레, 인도 사람들이 카레 먹는데 암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커큐민이 들어있고 또 뭐냐 뭐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암세포를 다 죽여버린대요. 그럼 카레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잘 안 먹잖아요. 나 자신의 먹는 음식 속에 중요한 영양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기 좋게끔 포장해서 56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침에 먹는 주스, 파워 칵테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대신. 아주 맛있네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끊임없이 산화되고 있다. 동의하세요? 끊임없이 염증이 생겨나고 있다. 동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독소로부터 끊임없이 염증이 생기게 되니까 염증을 막아주려면 나는 뭘 먹어야 돼요? 항산화, 영양소나 효소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단백질, 미네랄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 더 산화돼서 빨리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효소가 줄어들면서 사람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효소들이 점점 안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돌려보면 음식 독소로부터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거를 막아주려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한테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만 말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를 뭐라 그래요? 환경 호르몬이라 그러죠. 자, 계면활성제, 샴푸, 린스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유방 호르몬을 교란시킨다. 내분비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물질에 의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몇십 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유방암이 오고 난소암이 오고 요즘에 자궁 물혹이 있고 이 자궁 그 제거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환경 독소. 그 샴푸나 린스나 또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독소들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벽에서 빠져나오는 독소들 있잖아요. 이 페인트에서 나오는 벤젠, 톨루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시멘트 독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여기도 꽉 차 있는데 요놈이 지금 해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를 눈, 코, 입, 피부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두어야 될까, 쌓아둬야 될까요? 이거를 빼내야 될까요? 그 빼내는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해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고객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개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내부 독소. 가장 심한 게 감정 독소,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가 과로. 3박 4일 잠 안 자보세요. 열받아서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수면 부족. 여러분 자도 피곤하신 분이 있죠? 왜 수면 부족인지 아세요? 간땡이가 부어서 그래요. 해독을 못하니까 자도 피곤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뭐냐면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면 피부로 땀이 독소가 배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몸이 늘 찌뿌둥하고 막 졸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양 불균형. 날마다 소주에 삼겹살 먹으면 뭘로 죽을까요? 단땡이가 부어서 죽겠죠. 여러분 햄버거 날마다 드시고 짜장면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저 소주에 삼겹살 먹으면 어떻게 돌아가실까요?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겠죠. 자, 이런 끊임없이 나오는 독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산소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O2-라는 활성산소, 수소 2개의 과산화수소, OH라는 하이드록시레디칼 싱글렛 톡시겐, 이런 여러 가지 뿔 달린 산소들이 몸 안에 많이 생겨나요. 이런 거를 산소 찌꺼기라고 합니다. 활성산소. 요것들이 세포를 공격하니까 염증, 궤양, 암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독소는 어떻게 쌓여가냐면요. 독소는 신기합니다. 독소의 특징 따라서 합시다.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여러분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알면 빼내면 되죠. 이걸 해독하는 해독 기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쌓여가니까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해독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장에 문제가 오는데 소화, 흡수, 배설에 문제가 옵니다. 소화불량 걸려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설사하든지 또 뭐 배설이 안 되니까 변비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먹었다면 더부르게 맨날 소화제 먹어요. 그쵸? 주변에 봐보세요. 에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건 아시죠? 자, 왜 흡수력이 떨어지냐면 담즙산의 생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내가 먹는 것이 50%밖에 흡수가 안 되고요. 60세 이상 여기 다 보니까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시네요. 90%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공법, 마이크로솔브 공법이 적용된 게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이게 여러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간은 무슨 기능? 해독 기능. 자, 간은 모든 독소를 해독해서 깨끗한 피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간은 왜 해독을 못할까요? 끊임없이 장에서 독소가 어디로 밀려와요? 간으로 밀려와요. 그러면 간이 나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장이 나쁘든지 원래 간 기능이 안 좋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뭘로 할 수 있냐? 따라서 합시다. 자도 피곤하다. 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도 피곤하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있잖아요. 무거우신 분들이 있죠. 그거는 몸에 장하고 간에 독소가 쌓인 거예요. 세 번째, 신장의 문제입니다. 신장은 여과 기능이에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좋은 거는 걸러쓰고 나쁜 거는 배설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혈액이 점점 탁해지고 그 안에 찌꺼기가 쌓이니까 사람이 부어요. 여러분 집안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취가 나고 못 살겠죠. 똑같아요. 잘 배설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신장이 문제가 생긴 거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부어 있어요. 옆 사람 손발 한번 봐보세요. 손발 어떤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돌려보세요.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 여기가 안 돌아가요. 어머, 아주 건강하시네. 헷갈려. 여기가 약간 불량해. 잘 돌아가시네. 네.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돌아가면요, 뇌에서 명령을 내릴 때 띄엄띄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하고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수시로 해보면 안 돌아가잖아요. 왜 안 돌아가지? 하면 이렇게 약간 여기에서 이쪽으로 명령하는데 얘가 헷갈려. 신경 수초가 문제가 있어. 네, 그러니까 비타민제를 더 먹어요. B2, B12. 그게 신경 수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있잖아요. 액티바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액티바이제. 네. 우리 몸이 아유, 죄송합니다. 신기하다니까요. 자, 그럼 박수를 30번을 아주 세게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불날 정도로 됐는데 유독 아픈 부분이 있어요. 자, 시작. 어우, 30번이 기네. 자, 10번만 세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자, 유독 여기 가운데가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가 아프면 오장육부 중에 장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쳤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폐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폐경락이거든요. 경락상으로. 자, 이게 대장경락이에요. 유독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아프시면 대장에 문제가 오신 거예요. 자, 이거는 심포경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쪽 가운데가 아프면 주로 생각이 많은,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3초인데, 3초 경락은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이걸 3초 경락이라 하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새끼는 심장이고, 바깥쪽이 소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소심해지죠. 소장하고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반적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일어났을 때 머리가 자주 아프고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혈액순환이 잘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뭔가 가스가 내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 그런 증상이 몸에 나타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해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객을 설득을 할 때 너 소화흡수 잘 되냐? 라고 물어봐. 자도 피곤하냐? 아침에 자면 자주 붓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문제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냐? 피부에 나타나요. 여러분 피부가 거칠하신 분이 있죠. 만져보면. 그 다음에 기미 주근깨 많으신 분이 있죠. 검버섯 많으신 분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게 여기에 검버섯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장간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피부로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젖이 올라오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름 덩어리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잡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안 좋아질 때 전부 피부로 다 나와요. 그다음 어디다 쌓느냐면 전부 다 지방세포에다 다 놓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격히 살이 찐 저처럼 좀 꾸준히 찐 사람 말고 내가 갑자기 5kg, 10kg 쪘다 그런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장, 간, 신장의 문제는 결국 어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피부.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 그러면 독소 배출이 잘 안 된 거야. 이런 사람도 운동이 좀 필요해요. 피부에 자꾸 뭔가 막 쌓이고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운동하기 싫으신 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가서 반신욕이나 땀을 좀 충분히 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또 특징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는 전부 다 어디를 걸치게 돼 있어요? 폐를 걸치게 돼 있어요. 폐에 독소가 쌓이면 폐염이 되겠죠. 기관지에 쌓이면 기관지염이 되겠죠. 코에 쌓이면 비염이 되겠죠. 그 다음 인후두에 쌓이면 인후두염이 되겠죠. 자, 우리 몸은 폐의 문제가 뭘로 나타나냐면 세균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뭘로 가요? 우한폐렴. 급속도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래가지고 폐가 섬유화되면서 갑자기 죽는 병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뭐 100만 분의 1인데 자기 집이 폐암 유전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천식. 이런 분들은 밖에 돌아다니면 IB5라고 이게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야. 항상 뿌리. 저는 한 달에 한 10통 정도 쓰거든요. 3일에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목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이런데 기관지에 많이 올해도 안 좋아가지고 9번을 수술했어요. 쿨을. 근데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걸 뿌리고 나서는 정말 이게 한 번도 목이 부어본 적이 없어요. 이 구내염 있잖아요. 이런 게 생겨본 적이 없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겼을 때도 해보니까 더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정말 써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말하는 직종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강사들, 유치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저거는 진짜 한번 사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IB5가 왜 좋냐면요. 백리향이라든가 민트, 생강, 그 포도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점막에서 NK세포들이 세균 바이러스를 잘 잡아먹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하고 B2 이런 것이 점막을 이렇게 코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몸은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고객과 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비타민 미네랄 필요 없어 하시는 분 있죠.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 제품이 도핑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랄 코시아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TUV 인증이라 그래서 랜덤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증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해독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가? 내 몸에 빼내는 작업이다.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해독기간이 어때요? 점점 과부하 걸려요. 알게 모르고 쌓여가니까 계속 날마다 빼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를 봄에만 대청소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청소하는 게 좋을까요?
매일 청소하는 게 해독이에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려면 염증을 줄여가야 돼. 항산화제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념 정리되셨죠? 내가 고객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내 몸에 쌓인 독소를 정말 제거하고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끊임없이 쌓이는 독소 중에 아까 제가 제일 위험한 독소 기억나세요?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이게 황사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는 보세요. 눈에 쌓이면 안질이 일어나고, 코에 쌓이면 비염이 일어나고, 구강 주변이면 인후두염, 기관지 쌓이면 기관지염, 폐에 쌓이면 폐렴이 나타나는데, 초미세먼지는요 바로 호흡기를 타고 혈관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돌아다니면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이런 독소가 전부 다 뼈에 쌓인단 말이에요. 뼈가 싹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게 들어온 만큼 이거를 밀어내는 유일한 제재가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이 미네랄 중에 왕초가 누구냐?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셀레늄이라는 책 있죠? 한번 나중에 한번 사서 보세요. 그 한국 그 뭐죠 이렇게 건강신문사에서 만든 건데 그 안에는 전 세계 논문이 다 집약돼 있어요. 셀레늄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몸에 쌓인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있죠? 이거를 전부 흡착해 가지고 배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레늄이 어디 들어있어요? 젤슈츠. 이번에 5+1 행사를 합니다. 5개 사면 하나를 더 주고요. 10개를 사면 2개를 더 줘요. 이 회사가 미쳤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미쳐요. 자, 제가 지금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몸에 쌓인 독소는 끊임없이 빼내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 그 키를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납이 쌓이면요 몸에서 철분하고 칼슘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수은이 쌓이면 셀레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카드뮴이 쌓이면 아연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아연이 빠져나가면 면역에 문제가 오고 항상 아프기 시작하고 당뇨가 시작이 되고 혈압이 와요. 전립선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아질 때는 폐뿐만 아니라 모든 뼈가 녹아내리고 모든 신경계, 근육계, 오장육부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리스토레이트, 저녁에 먹는 주스, 그 다음에 셀레늄, 젤슈츠, 아침에 먹는 파워칵테일에 셀레늄이 다 들어있어요. 신기하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셀레늄이 정말 좋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소의 종류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외부 독소, 내부에서 발생하니까 내부 독소. 이 특징이 뭐예요? 알게 모르게 쌓여간다. 여러분 찜통에다가 물을 미지근하게 하고 개구리를 넣어놔 보세요. 도망갈까요?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목욕하고 있을까요? 걔는 따뜻하게 목욕하고, 이거 비타민에서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와, 바로 그냥 10초도 안 돼서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개구리일까요? 튀어나가는 개구리예요?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예요? 우리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라니까요. 왜? 사람은 독소가 아무리 유입이 돼도 해독기관이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면 되지 짧고 굵게 살면 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을 때는 더 살고 싶다 그러면서. 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29년 동안 27년인가 8년 동안 혈압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아버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치매가 오든지 혈관성 질환 와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납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말은 제 말을 안 듣고 누구 말만 들어요? 담당 주치 교수님 말만 듣는 거야. 내가 주는 약에는 절대 먹지 말라 하셨다 그랬대요. 여기는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나는 옆에 동네 어르신 수준이고. 맨날 명절 때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드셔야 된다. 비타민제도 드시고 뭐냐면 저기 오메가3도 먹고 갖다 줘도 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엄마만 몰래 먹고 엄마는 건강해지셨어. 엄마는 역으로 아버지가 미우니까 자기가 먹은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약만,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안 먹고 약만 먹으셨던 분들의 노후를 봐보세요. 저는 제가 아버지를 봤잖아요. 2년 전에 치매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제가 예언한 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돼버렸잖아요. 제가 맨날 경고를 했거든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없다? 약은 있어요. 의대 약대를 가보면 알아요. 저희는 이제 제약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약은 독이라고 배우거든요. 독이니까 누가 다루냐면 뱀장사. 뱀은 뱀장사 다루잖아요. 약은 약사가. 의사가 다루는 거예요. 전문가가.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약을 먹게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아프니까 근육통이 있으니까 진통제나 근이완제 먹으시잖아요.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 드시잖아요.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찢어지면 항생제 드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먹고 버티신 분 있어요? 그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왜냐면 우리 급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끊임없이 먹는 약이 뭐냐면 당뇨, 혈압약, 고지혈증약, 동맥경화 약이죠. 아스피린 평생 먹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봐보세요. 이게 말로가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버님 제가 그 치매병원에 딱 그 검사하고 입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딱 손잡으면서 하는 말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 말을 들을 걸. 껄껄껄 하다잖아요. 쫙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제일 많다잖아요. 들을 걸. 아유, 요단강 한번 건너가 볼 걸 이렇게. 가고기 안 할 걸 그런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가장 강조를 하냐면 저희 아버님을 보고 나서 더 이 간절해진 거예요. 저는 제 질병 때문에 대치약을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있잖아요. 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필요는 해요. 근데 이걸 내가 장기간 꾸준히 복용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왜? 약은 독이니까. 그러면 그런 독성 성분을 많이 먹어주면 이거를 산화가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중화가 되니까 그나마 다른 질병이 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야 혈압약 고지혈증 이런 게 전부 다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말라가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물을 꾸준히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찜통 속에 미지근한 물에 죽어가는 개구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약을 웬만하면 끊어갈 수 있도록 운동하시고 식이요법 하시고 달달한 건 다 끊으시고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좋은 과일 야채 많이 드시고. 근데 내가 56가지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스에다 다 넣어놨어요. 56가지 과일 야채 허브 영양소를. 이거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를 없애준대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걸 막아준대요. 이 안에 마늘, 양파, 브로콜리가 다 암 증식하는 걸 막아주잖아요. 커큐민, 강황도 암 증식하는 걸 막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 이유는 암세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56가지를 넣어놨다니까요. 몇 수입니까? 그래서 드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목놓아 치는데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저기 동네에 가서 양파 액기스, 마늘 액기스, 포도 액기스 집에 왕창 가보면요 문 열어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 갖다 줬어, 뒷집 아줌마 갖다 줬어. 안 먹고 남으니까 몇 개씩 갖다 주시잖아요. 가보면 엄청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홍삼 액기스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공동 구매해가지고요 전부 다 해가지고 동네에서 짜가지고 다 집에 50개 100개씩 먹어요. 그 안 먹으신 분은 약간 좀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옆 사람이 먹으면 또 같이 먹어요 덩달아서. 자, 마늘 액기스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양파, 배즙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 안 드세요. 좀 사서 드세요. 농가를 위해서. 홍삼 먹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홍삼도 어디 들어있냐? 저기 들어있다니까. G50에. 비싼 홍삼 먹지 말고 이거 드세요. 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독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인다. 그래서 이 독소로부터 내 몸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오장육부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는 제품이 독이 들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도핑 테스트로 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전 제품이 도핑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제품이 할랄 코시에 인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UB 인증 마크라는 게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원료부터 생산 출하할 때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그 파워 칵테일이나 거기 보시면 뒤에가 그 QR 마크 해가지고 TUVSOD 21랩이라고 해갖고 이게 딱 마크가 붙어 있어요. TUV 마크가 붙으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냐면 내가 먹는 식품이 도핑이 통과되어 있고 할랄 코셔로 유전자가 변이된 콩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변이 제품 안 쓰고 그 다음에 6개월마다 랜덤으로 해서 정말 세계 명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먹고 있다면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먹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제 친구한테 맨날 그 홍삼 액기스하고 마늘 양파즙을 해갖고 다니길래 야 그 도핑 통과됐대 그랬더니 뭔 소리 그랬더니 야 박태환이는 도핑 통과 안 돼갖고 박탈됐잖아 그랬더니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야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얘가 충격 먹어가지고요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맞아 여기 혹시 조금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 인증기관이 없잖아. 그럼 하루는 뭘 갖고 와야 되냐면 클로렐라를 잔뜩 갖고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그거 하와이안 그 지대에서 나눈 건데 할랄 코시에 인증받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없어 그냥 뭐 이게 통이야 뭐야. 여러분 싼 맛에는 먹어요. 뭐 클로렐라라든가 뭐 스피루나 먹잖아요. 주변에 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게 원산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이게 생산지에서 할랄 코시에 인증받고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세슘이라든가 이 바닷물에 오염돼 가지고 못 먹는 거를 일부 빼와 가지고 만들어서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런 제품 먹으면 뭐가 많이 쌓여요? 독이 많이 쌓인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여러분 TUB 인증이 돼 있는 건 뭐냐면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자, 1월부터 6월 달까지 이 직원들은 수시로 가서 뭐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다 가지고 와 가지고요. 이거를 원심 분리기로 돌려봐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유산균 이런 게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럼 이런 게 안 들어있으면 이 기관에서 뭐라고 할까요? TUB 인증을 해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회사를 다 해지를 시켜버려요. 그만큼 인증이 좋다 안 좋다?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하고 먹는 나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증 마크 있는 걸 드세요. 주변에 가서 야, 너 니 뭐 먹고 있냐고 뭐 A사, 너 뭐 먹고 있냐? 뭐 B사, U사 다 먹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네가 먹는 거를 안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도핑 통과된 회사도 있어요. 제품 몇 개가. 근데 딱 한 번밖에 하고 그 뒤를 안 한 거야. 이건 매년 해야 되고 TUB는 6개월마다 해야 돼. 할랄 코셔 인증 마크 된 게 있어. U사가 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N사도 조금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전 제품이 다 된 회사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PM밖에. PM의 약자가 뭐예요? 프리미엄. 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회사가 PM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아메이가 1위고 13위가 독일 PM이에요. 식품으로 보면 전 세계 매출 1위 회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위 회사 제품을 먹고 있고 세계 최고의 시설에서 생산하고 세계 최고의 흡수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동네에서 생산한 걸 먹는 게 맞을까요? 이 제품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걸 깨지 않으면 내가 정말 먹고도 독소가 쌓이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 야 그럼 네 검증이 됐냐 이 말이에요. 갖고 와봐 그러면 조용하더라고요. 우리 연구소로 있잖아요. 저기 제가 선릉에 있을 때는 한 30군데 회사가 다 갖고 왔고 소장님 이거 검증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자 생산 시설이 뭐냐 그러면 뭐 그냥 뭐 이런 데서 뭐 캡슐 회사에 맡겨갖고 하겠죠. 몰라. 어디서 생산했는지. 여러분 일반 그 양계장에서 뭐 이렇게 캡슐 만드는 그런 데서 식품 찍어갖고 오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EU GMP라고
독일에서 생산한다든가 미국 FDA 승인받은 의약품 제조실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뒤쪽에 보면요 뭐라고 적어져 뭐냐면 양계장이나 어디에서 이게 같이 생산한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으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일반 식품들 봐보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그런 게 문구가 적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산하는 시설이 이런 거를 생산하는 시설에 생산했기 때문에 혹시 이 물질이 끼어질 수 있다. 그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요. 그런 회사들은. 근데 여기는 EU GMP 시설에 딱 생산한다고 못이 박아져 있고. 그럼 여러분 EU GMP는요. 미국 FDA 승인 GMP보다 세계 최고 넘버원이에요. 특히 독일이. 스위스보다 더 높은 인증 기준이 독일 GMP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생산 시설에서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흡수율은 지용성을 수용화시켜놨어요. 98%의 흡수율을 자랑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흡수율 광고를 하면 쇠고랑 쳐요. 이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흡수율을 극대화시켰다. 나 지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요것만 잘라서 저기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98%입니다. 98%입니다. 가봤더니 98%입니다. 98%. 이렇게 하면 과대 광고를 걸린다. 뒤쪽은 잘라버려갖고요. 이게 편집의 기술이라 그러대요. 98%입니다. 98%입니다. 이렇게 하면 걸린다고 98%입니다. 98%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대감님 하잖아요. 똑같아. 우리도 막 98%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아놨다고. 뭘로? 과대 광고법으로. 이해되셨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자. 간접 광고 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세계 넘버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인증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독일 PM밖에 없어요. PM이 뭐예요? 프리미엄의 약자잖아요. 이 회사는 최고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요. 원료도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공법도 업그레이드. 이번에 아유르베다 16가지 공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회사야. 어떤 식품을 한 가지를 계속 더 흡수율을 높이고 더 좋은 쪽으로.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고 유전자의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식품을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아무리 비타민 C를 먹어도 생체 이용률이 있잖아요. 흡수 유전자가 4개가 있는데 한국 사람 이 3개가 다 고장나 있어요. 1000ml를 먹어도 25% 뭐냐면 250ml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4000ml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슈치하고 액티바이저를 아주 하루에 신나게 드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영양소 검사를 딱 해보면 코큐텐은 4개 중에 유전자 흡수 이용률 유전자 중에 절반이 고장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배씩 먹어야 돼. 표시량에. 어떤 분은 B2가 고장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헐어서 다녀. 아무리 비타민제를 먹어도 맨날 헐어요. 좀만 스트레스 받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내가 먹는 식품에 대해서 정말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떤 흡수율이나 공법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인증기관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특히 생산지를 물어보셔야 돼. 메이드 인 저머니가 아니고 메이드 인 베트남 그러면 왠지 좀 그러잖아요. 메이드 인 소말리아. 좀 거시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이드 인 저머니가 주는 가치가 뭐냐. 브랜드 가치가 세계 넘버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한 2주 동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서 현지에서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검색대 그 뭐냐면 시각청에서 이거를 검증해 주는데 일주일에서 2주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시간이 거의 한 2주 정도 걸려요. 2주에서 3주 정도.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귀찮다. 고객한테 물어볼 게 딱 3가지라고 그랬어요. 생산. 어디서 생산하냐.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 생산하냐. 그 다음에 흡수율이 뭐냐. 인증기관이 뭐냐. 이런 거를 꼭 물어보시래요.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거고요. 자, 다음 주에는 꼭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